이번 시간은 지난 4월 24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슈베르트와 스크라빈의 소나타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피아니스트 이민찬의 연주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영문 리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제목은 리뷰, 이민찬이 카네기홀에서 졸업 독주회를 위한 워밍업을 하다 혹은 예열을 마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글쓴이는 뉴욕타임스의 편집자이자 음악평론가인 조슈아 베런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음악 전공 학생들은 연습실에서 홀로 졸업 연주 무대를 준비한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밤 피아니스트 이민찬은 카네기 홀을 그 연습실로 이용했다. It can be hard to remember that he's still a student. 그가 여전히 학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되면서 Shot to Stardom, 순식간에 스타가 된 이 경이로운 22세의 이민찬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무대들에서 연주했고 데카 레이블과 녹음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그는 뉴 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 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 피아니스트 이민찬에게 학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학생 신분이란 얘기죠. 그는 2년 전 그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손민수를 따라서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학교의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입학했다. 이민찬은 다음 달에 학위를 받게 되고 이번 일요일에 보스턴에 있는 조던 홀에서 그의 졸업 리사이트를 갖게 된다. 아마도 학생이 공연하는 무대로서 역사상 가장 핫한, 다시 말하면 가장 구하기 힘든 무료 티켓이 될 것이다. 이 졸업 리사이트를 이틀 앞두고서 그는 tested out his recital program in front of a full house at Carnegie Hall. 그는 관객들이 가득 찬 카네기 홀에서 자신의 졸업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시험해 보았다. 슈베르트와 스크리아빈의 소나타 연주를 위해서 무대에 들어와서 그는 barely acknowledged the audience, 많은 관객들을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살짝 목례를 한 후 그리고리 소콜로프처럼 with the no fuss demeanor, 쇼맨십 없이 본질에 충실하는 태도로 건반에 앉자마자 연주를 시작했다. 악장과 악장 사이에도 공연장 객석에 기침 소리가 끝나기를 그는 기다리지 않았고 휴식 시간 이후에는 사람들이 아직 자리에 앉고 있는 동안에 바로 연주를 시작했다. 이 거대한 카네기홀 공연장이 마치 그의 private practice room, 그의 개인 연습실 같았다. The composers on offer were an unlikely pair. 이날 선사된 작곡가들은 공통점이 거의 없는 예상 밖의 조합이었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feels like an intimate confession, 내밀한 고백처럼 종종 느껴지며 웅장함 속에서도 애처로운 초라함이 느껴지는데 반면 스크리아빈의 음악은 extravagant, 화려하고 과도할 정도로 낭만적인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특징이 있다. 이민찬은 낯을 가리는 연주자지만 슈베르트보다 스크리아빈에 더 어울렸다. 이민찬은 힘차고 decisive, 단호한 소리를 가졌으며 그 자체의 독특한 카리스마로 바뀌어 나가는 an honest virtuosity,
진정성 있는 뛰어난 테크닉을 갖고 있다. 그는 음악이 당연히 받아야 될 정도의 에너지를 몸으로 보여주면서 음악에 반응하는데 마치 추가적인 드라마틱한 과도한 제스처 없이도 그의 톤이 관객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것을 믿는 듯 했다. 연주 중에 그의 손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눈부시게 흐릿해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음악이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astonishing control, 경이로운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어서 untangling the naughtiest scores, 가장 얽히고 설킨 난해한 악보조차 풀어낼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가 클라이번에서 우승을 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의 연주는 너무나 풍부한 색채로 설득력 있어서 최고의 버추어서 테크니션이었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 본인조차도 이민찬의 기량에 경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연주된 스크랴빈의 소나타 2번, 3번, 그리고 4번에서 이민찬은 A gemstone, 보석 같은 sublime clarity, 숭고할 정도의 맑은 소리, complexity, 복합성, 그리고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평범하지 않게, 그리고 exhaustingly, 청중과 연주자가 모두 탈진할 정도로 이민찬은 세 개의 소나타를 쉬는 순간 없이 하나의 모음곡으로 우리에게 선사했다. 그것은 약간 생소했는데 그 이유는 이 각각의 곡들이 뚜렷이 다르고 때론 묘사적인 텍스트와 시가 동반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묘사하는 표제 음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서두르는 듯한 전달에 악장과 악장 그리고 소나타와 소나타 사이에 a bit of whiplash, 감정적으로 목이 뒤로 꺾이는 듯한 박진감과 파격적인 몰입감이 느껴졌고 그것은 effusive thoughts, 마구 쏟아지는 격정적인 사유와 bravura expression, 청중을 압도하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화려한 테크닉적인 표현의 warful 소용돌이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a captivating protagonist, 매혹적인 주인공이었는데 이번 소나타의 홍수 같은 음의 흐름, 3번의 emotional surge, 감정적 타격, 그리고 4번의 majestic apotheosis, 장엄한 신격화의 순간 혹은 정점을 연주해냈다. 슈베르트의 소나타 17번 D 장조는 귀족스러운 팡파르로 시작되지만 곧 덜 압도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그래서 이 곡은 rather pastoral and pleasantly discursive, 다소 전원적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눈 듯한 느낌을 준다. 대부분의 슈베르트 음악처럼 이 곡도 짧은 주저함의 순간이나 혹은 마지막에 뮤직박스의 가벼움과 순수함의 애틋한 선율을 통해 등장하는 아래에 깔린 실연의 감정으로 catches you off guard, 관객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민찬은 스크라빈 연주에서 보여준 the same lucid power, 똑같은 명료한 힘을 슈베르트 연주에도 적용시켰는데 기술적으로는 faultless, 결점 하나 없는 연주였지만 the soul of the score, 곡의 본질에 꼭 맞는 것은 아니었다. 작년에 그가
카네기홀 연주에서 보여주었던 바하의 골베르 변주곡 연주에서도 비슷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의 His resolute force, 그의 확고한 추진력의 해석은 이 곡의 최고 해석자들이 보여주었던 우아함과 경쾌함과는 비교된다. 즉 춤곡에서 유래한 바하의 골베르 변주곡은 몇 곡 경쾌해야 되는데 이민찬의 연주는 너무 확고하게 힘이 많이 들어간 듯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슈베르트 연주 전반의 분위기는 predominantly 지배적으로 heroic 영웅처럼 기세에 넘쳤고 도입부 팡파르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순간들은 well articulated 음의 구별이 명확했지만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었는데 마치 wanting to say more 더 말을 하고 싶은데 but not quite knowing the words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한 듯 했다. 이민찬이 이 작곡가 즉 슈베르트의 작품을 계속 배워가면서 아마도 그 작품이 갖는 subtlety, 섬세함과 위트를 미래에 더 잘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for a student, 학생으로서 그의 금요일의 연주는 합격점 그 이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글쓴이가 이민찬을 낮춰 말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가 최고의 피아니스트지만 신분상 아직은 학생이니까 졸업 연주회를 앞둔 이번 연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리뷰는 끝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은 지난주 금요일 4월 24일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슈베르트와 스큐라빈의 소나타 연주를 마친 우리 피아니스트 이민찬의 연주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영문 리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